하는데 원칙은 방해 거부하지 못하죠.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방해 거부하지 못한다는 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방해 거부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정표 허가증 지니고 보여야 이 출입권자는요, 출입 권한이 있다는 정표 허가증 이런 거 지니고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두 개 묶어가지고 바로 밑에다 위반이라고 적어봐요. 여기서 위반은 뭐죠?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거부했다거나 정표 허가증 안 보이고 무단으로 막 출입했다거나 이런 게죠, 그죠? 그때는 벌칙이 얼마 될까요? 거기서 저 밑에 6번 쪽으로 줄을 쫙 꺼봐요. 6번. 얼마죠? 1천만 원 과태료. 그 밑에 1번, 2번이 바로 위반이죠, 그죠? 1천만 원 과태료 밑에다가 1년 1천만 원 징역 벌금 X 이렇게 쓰세요. 시험 나왔어요. 1천만 원 과태료지 1년 1천만 원 징역 벌금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문제를 냈을까요? 1천만 원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헷갈리라고. 근데 다르죠. 여러분,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징역 벌금은 법원에서 부과하는 행정형벌인 거 아시죠? 중개사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1천만 원이지만 내용은 다르다. 틀렸다. 자, 바로 위에 5번 갑니다. 손실보상. 그럼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행정처, 여기 있는 행정청 아니면 시행자 이런 자들의 적법행위로 개인이 입은 피해는 손실, 갚아주는 건 보상. 위법행위로 개인이 입은 피해는 손해, 갚아주는 건 배상. 손실보상, 손해배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법하게 사과나무를 몇 그루 베내고 담장을 밀었다. 그럼 이거 뭐죠? 적법행위를 한 거죠. 손실, 갚아주는 건 보상. 근데 과소원 지키는 개를 잡아먹었다? 자, 위법행위죠. 손해, 배상.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민법에는 손해배상 얘기 계속 나오죠. 공법에는 손실보상 얘기만 나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손실보상은 누가 합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그리고 시행자, 이자가 손실보상. 근데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밑에다가 행위자 X, 행위자가 보상한다 이러면 안 돼요.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 보상합니다. 자, 보세요. 경기도에 공무원이 나가지고 사과나무 변했다. 그럼 행위자 그러면 그 공무원 개인이 자기 돈으로 보상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죠? 그자가 속한 행정청, 경기도에서 보상한다. 그럼 시행자 같으면 현대건설의 직원이 시행자가 아니고 현대건설이 시행자죠, 그죠? 시행자가 보상한답니다. 그럼 보상 절차는요? 둘째 줄에 협의. 보상 금액을 협의하는 거죠. 누구하고 누가 협의합니까? 보상할 자, 그리고 손실 받은 자, 협의. 근데 보상할 자가 누굽니까?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죠. 그 밑에다 행위자 X. 그래, 과거 시험에 한 20몇 년 전에 시험에요. 행위자와 손실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틀렸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과 손실 받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그래, 맞죠? 그죠? 거기 대입하는 말을 행위자 해가지고 틀렸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타인 토지 출입 다 됐습니다. 타인 토지 출입은 약간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잘 나온다, 이겁니다. 네. 지나가다 보면 출제위원들이 국회법 12문제 같은 거 여기서 한 문제 내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비용 부담. 도시계획 시설사업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아까 왜 문제가, 그죠? 요렇게 해놓고, 여기 기억, 니은 해서 괄호 띄워놓고, 이거, 그죠? 두 개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조문을 그대로 써놓고요. 국회법 130조. 자, 국회법에, 워낙 공법이, 그죠? 분량이 많은 법인지 아시겠죠? 국회법이 여기서 벌써 130조가 나와요. 그죠? 네. 조문이 엄청 많습니다. 자, 비용 부담 갑니다.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할 거냐? 자, 전국에 걸쳐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업하면서 항상 문제가 뭐죠? 돈, 비용. 그죠? 그래서 국회법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 도시계획 사업 세 가지 끝에 가면 꼭 비용 부담 나와요. 무슨 돈으로? 누가 부담할 거예요? 원칙은 시행자 부담. 그럼 이들이 다 시행자입니다. 만약에 국가가 시행하는 경우는 국가 예산으로,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를 건설한다. 그럼 비용은 누구? 국가 예산. 지자체가 시행하는 경우는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지하철 건설하면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행정청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만약에 현대건설이 행정청 아닌데 시행자 지정받아서 도로를 건설한다. 그럼 누가 부담해요? 법조문에 그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자가 누구죠? 행정청 아닌 시행자죠. 근데 21회 때는 이렇게 맞는 걸로 시험 났고요. 22회 때는 행정청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관할 시장 군수가 부담한다. 맞아요? 근데 시험 칠 때요, 이거 생각 안 하고 시험 치러 가는 사람은 가만히 생각할까? 아, 그럼 현대건설이 이천시장으로부터 시행자 지정받아 도로 건설한다. 그럼 현대건설이 시행하더라도 비용은 관할 시장군수 이천시장이 부담하는 거 맞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보고 동그라미 치죠. 근데 그게 아니다. 공사 대금은 별도로 받고 공사 비용은 현대건설이 자기 돈으로 일단 부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조문에 이렇게 쓰여 있는 거는 현대건설이 시행자라면 그저 현대건설이 자기 돈으로 부담한다. 그리고 대금은 별도로 받는다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근데 혼자 생각해가지고 관할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거 맞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아셨죠? 이렇게 문제 나왔다는 거. 네. 그죠? 시행자. 어쨌든 시행자. 근데 문제는 여기 고속도로 건설하는데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시행자 아닌 자, 누구 어떤 자? 관할, 여기 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나 이런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그로 인해서 이익받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이자는 시행자가 아닌데 비용을 일부를 내놔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익받는 지자체가 부담하려면 그 시행자가 행정청이 시행자라 해야 돼요. 즉 국장이나 시도지사 같은 행정청이 시행자가 시행할 때는 이자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이익받는 지자체 보고도 비용 좀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전부를 얘기하면 안 되고 일부 내놔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행정청 아닌 시행자를 현대건설이 고속도로 건설하면서 인접한 원주시장 보고 비용 일부 내놔라 이건 안 돼요. 행정청 아닌 시행자는 이익받는 지자체에게 비용 부담 못 시키고 행정청이 시행자만 비용 부담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행정청 아닌 시행자는 이익받는 지자체에 비용 부담 시킬 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일부러입니다. 자,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 경강선, 그죠? 철도를 건설했다. 근데 일단 비용은요, 국가가 시행하니까 시행자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죠. 근데 이익받는 지자체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에, 경기도에, 강원도에 비용 일부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부를 이 자리에 전부를 하면, 전부가 들어가면 틀려요. 공부하다 보면 전부,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문제 내면요, 야, 무슨 문제를 이렇게 장난치지 내냐. 그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면서 비용 전부 다 지자체에게 다 부담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지자체 보고 시행하라 하지, 그죠? 그래서 일부러 줍니다. 전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응? 원칙은 시행자가 내고 일부를 부담시켜주는 거죠. 여기 전부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여기 시험에 나왔다는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청이 시행자만 부담시켜주는, 행정청 아닌 시행자일 때는 부담시킬 수 없다는 거. 여기 또 하나 문제라고. 여기 문제라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행정청이 시행자들, 이익받는 시도, 시군, 즉 이익받는 지자체 또는 이익받는 공공시설 관리자, 이건 누구죠? 보세요. 만약에 철도를 건설하면요, 이익받는 공공시설 관리자, 일속, 철도공사.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건설하면 공공시설 관리자는 철도공사, 코레일이죠, 그죠? 거기도 비용 일부 내놔라 할 수 있겠죠? 비용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자리에 전부 들어가면 틀린다. 21회. 자, 근데 문제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협의를 해야 되죠. 행정청이 시행자하고 이익받는 지자체하고 사이에 얼마를 부담시킬까 협의가 돼야 되죠, 그죠? 그 금액을 가지고 덜 내겠다, 더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밀당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협의를, 이거는 성립하는 건데, 협의가 만약에 불성립한다면,
국장이 시행자, 시도지사 시행자로 나눠보자. 국장이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하고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국장은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누구죠? 행정안전부 장관. 옛날로 말하면 내무부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의 지자체하고 경찰을 관할하는 장관이에요. 그죠? 그럼 이익받는 지자체니까 지자체를 관할하는 장관, 행안부 장관하고 같은 장관이니까 대등하죠. 그래서 협의한다 그래요. 보상 금액을 협의하는 겁니다. 그죠? 비용 금액을 협의하는 거예요. 근데 시도지사는요,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사업을 시행했다. 그럼 이익받는 지자체에게 비용 부담, 강원도라 했는데 비용 부담 시키려면 어떻게 한다? 행안부 장관? 자, 시도지사하고 행안부 장관하고 누가 더 높아요? 행안부 장관? 경기도지사가 행안부 장관보다 더 높지 않냐? 대권 후보도 되는데, 그죠? 그건 아닙니다. 행안부 장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거고, 시도에서는 지자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더 높아요. 그럼 시도에서는 행안부 장관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만. 용어가 다르죠? 국장은 행안부 장관하고 협의하고, 시도에서는 행안부 장관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문제 한번 보죠. 109쪽 맨 위에 비용 부담, 시행자 부담 줄쳐 주시고, 둘째 줄에 국가가 하는 경우 국가 예산, 지자체가 하는 경우 지자체가, 행정청 아닌 자가 하는 경우 그자죠. 그자가 누구죠? 이퀄 시행자죠. 시행자. 그 밑에서 시장 군수 X. 이때 시장 군수가 부담한다 이러면 틀린다. 그럼 나왔던 겁니다. 그자가 부담한다. 그 다음에 2번. 국장이나 시도지, 2번의 첫째 줄, 2번의 1 첫째 줄. 국장이나 시도지사 밑에다 행이라고 쓰세요. 전부 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시행한 사업으로, 그럼 이때는요, 거기 셋째 줄에요. 비용 일부 동그라미. 일부죠. 여기다 전부 X. 일부를 이익 받는 시도,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밑줄 쫙 끄세요. 시도, 시군이면 지자체잖아요. 그죠? 이익 받는 지자체에게 비용 부담시킬 수 있다. 그때 시행자가 국장이라면 행안부 장관과 협의 동그라미. 국장은 행안부 장관과 대등하니까 협의죠. 그 다음에 2번에 1,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행안부 장관 결정에 따른다. 자, 그리고 맨 밑에 가면 비용 부담 범위입니다. 이 비용 부담 범위는요, 이번에 하지 맙시다. 그죠? 여기까지 하면 너무, 그저 머리 아프니까 다음 진도 갈 때 하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냥 넘겨보세요. 여기서 생략했던 거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하니까 복습하실 때는 그거는 보지 마시고 수업 전에 언급한 것만 보세요. 예. 자, 그리고 관리계획 3번이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사업 보셨어요. 그럼 관리계획 4번이 뭐죠? 도시개발사업계획, 정비사업계획. 그거 두 개 계획은, 자, 개발사업계획, 정비사업계획은 국회법 끝나고 나면 도시개발법,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각각 법으로 다룬다 이겁니다. 그럼 관리계획 5번이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결국 이래요. 관리계획 1번, 2번은 지역지구 구역 지정하고 행위자라는 거고, 뭐 하지 마라, 이런 거고. 관리계획 3번, 4번은 사업하기 위한 계획이죠. 그죠? 도시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럼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장이 서울시 행정을 할 때 필요한 게 뭐죠? 1번, 2번은 해가지고 뭐 하지 마라, 행위자 내에서 위반하면 처벌하고 이런 거고. 3번, 4번은 각종 사업에서 시민들 사유적 공간들을 만드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 지방의원이나 여기 바로 옆에 보니까 이제 지방선거 한다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저런 사람들 하려면 부동산 공부하고 와야 돼요. 맞죠?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저 가서 지방의원 가서 소리만 꽉꽉 지르고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뭘 알아야 지방의원을 해도 할까 이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알아놓으면은, 할 일이 진짜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관리계획 5번이 뭡니까?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 설계입니다. 보세요. 서울 시내 어떤 동네든 도로, 가구, 획지, 이 동네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 용도, 맨 처음에 개발할 때 도시 설계가 필요하죠. 그럼 민간기업, 만약에 대우건설이 이 동네에 아파트 500세대 짓는다면 이 대우건설이 이 동네를 설계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런 개발 가능성 있는 동네를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 5번 결정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지정합니다. 그리고 결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5번 결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 동네 설계를 다 해놓는 겁니다. 그럼 이 동네 민간개발자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개발해야 한다. 위반하면 2년 2천만 원 징역 벌금. 그러면 어떤 동네든 서울시내 어떤 동네든 전부 서울시에서 설계하는 거지.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 거지. 민간개발자가 자기가 설계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죠? 그럼 중개업자는 지구단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져 버리면요. 원래 법령에 정해진 이 지역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하고 다르게 지구단위 계획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지구단위 계획은 법령에 대해서 일종의 특별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 정해진 동네는 지구단위 계획에 따르고 지구단위 계획 없는 동네는 법령에 따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때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들에게 법령대로 중개하면 안 된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 있는 동네는 지구단위 계획 가지고 중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중개업자들 보면요. 지구단위 계획 어떻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법을 알아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보십니다. 조금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단위 계획의 보죠. 관리계획 5번요. 일단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잠깐 보세요. 도시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 5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든 지구단위 계획이든 전부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왜 합니까? 도시 설계 왜 해요? 그 동네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자, 기능 증진하자, 미관 개선하자, 양호한 환경 확보하자. 자, 지구단위 계획 도시 설계 안 하고 그냥 막 개발하는 것보다는 지구단위 계획 가지고 그거 맞춰 계획적으로 설계하면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더라도 틀린 건 안 나오니까 첫 자만 동그라미, 토, 기, 미, 양. 토기, 미양으로 그냥 동그라미 쳐나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모의고사 같은 거 칠 때는 토기, 미, 양 동그라미에서 봤던 거네 하고서 넘어가. 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 지구단위 계획은 어디에 대해서 합니까? 만약에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 같으면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만들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요, 서울시 어느 동네, 그죠?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 아니고 어떤 개발되는 동네, 이 동네를 기준하죠. 그럼 앞에 있는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이건 이 도시 전체입니다. 그럼 이 도시 전체로 볼 때는요, 여기 이 동네는 일부일 수밖에 없죠. 도시 기본계획 같으면 도시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은 어떤 동네 단위로 하잖아요. 그죠? 앞에 있는 이게 도시 전체다. 도시 전체로 볼 때 어느 동네는 일부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자리에 만약에 전부가 들어가면 틀린다.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전부가 아니고 일부다. 여기서 시험 2번 나왔어요. 자, 그 다음 강동구 어느 동네에 법령에 우리 저 앞에 있었던 각 용도, 지역, 지구, 구역별로 행위장, 건축장 같은 거 정해져 있죠. 근데 이 동네 중에서 일부, 이 동네에 지구단위 계획을 법령하고 다르게 수립한다 이겁니다. 법령하고 금방과 다르게, 법령에서는 해당 지역의 건폐율 50%, 용적률 300%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이거하고 다르게 정한다. 근데 다르게 정하면 보통 완화다, 강화다? 완화입니다. 완화하면 올라가요. 왜 그렇죠? 지구단위 하는 동네는 개발되는 동네죠. 그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보통 법령에 정해진 건축자를 완화해서 올려줘요. 그럼 건폐율 70, 용적률을 400,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다르게 정하더라도 적어도 해당 지역의 특성은 고려하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일반 주거지역이면 완화하더라도 그래도 이것도 일반 주거지역에 그걸 맞게 하라는 거죠. 마음대로 막 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법령하고 좀 다르게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구단위 계획을 설계한다. 당연한 이야기다. 맞는 거다.
자, 그리고요. 전국의 각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자기를 멋대로 수립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정해줘야 되겠다. 계획의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늘 듣던 말이죠.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관리 계획이잖아요. 그죠? 계획의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든 지구 단위 계획이든 전부 뭐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도 하고 수립도 하는 거다. 둘 다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근데 결정권자는 누구요?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 다 된다. 다만 그 중에서 앞에 이런 게 있었죠.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고 하나 봤죠. 그죠? 시장군수는 다른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보통 시도의사 아니면 국장인데요. 자, 앞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원칙은 시도의사고, 자, 국장이 위반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국장이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구역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또 시가와 조정구역 중에 국가계획 연계하는 거는 국장. 그냥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의사, 도시자연보호구역도 시도의사.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 근데,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만 누가 결정?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시험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어쨌든 이들이 결정한다. 여기 시험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가 나온다. 다 맞춰요, 이건. 자, 그래 놓고 이제부터 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무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는 공연. 자,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공법하면요. 무대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연을 한다.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고 이런 식으로.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공부해보자 이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개발 보전 중에 어디죠? 개발이죠. 그럼 어떤 동네가 개발되면 중개업자는 개발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원주에 강의하면서 자, KTX 살려고 만종역으로 왔는데, 그죠? 만종역 입구에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그죠? 몇 년 전에. 경축,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이런 식으로. 왜 경축하죠? 그 동네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개발되니까 땅값 올라가고 건물값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축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어느 동네에 가면 재개발, 재건축 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이런 이야기 막 붙어요. 그죠? 여기는 개발되는 동네입니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관농자, 도시관리, 농림, 자연 중에 어디에 많다? 도시적이죠. 도시적은 동네마다 다 개발이죠. 그죠?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많이 됩니다. 그럼 도시지역 외 지역은, 비도시 지역은 어디요? 관농자죠. 관리, 농림, 자연. 그럼 도시지역 외 지역은 보통 농림, 자연 같은 건 주로 보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근데 도시지역 외 지역이라도 다음의 곳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어디요?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 중에 보호생계, 계획관리지역은 사람들 모여 사는 마을이죠. 그 동네는 개발 가능성 있죠.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또 관농자 지역 가운데 계획관리 외에도 어떤 동네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됐다면, 지구 가운데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거 지정됐다면 여기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은 전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하는 거고, 비도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하고 개발진흥지구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도 해놓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